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중동의 한 국가가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구매하였다는 해외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면 그 구매 내역이나 규모 및 금액 등 모두 엠바고에 걸려 제대로 된 실체가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한번 구매하면 막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조 단위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산업계의 큰손이다 보니 많은 국가들이 판매를 위해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구매했다고 소문난 국가가 바로 카타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중동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을 통해 부국이 된 국가로 한국에서도 천연가스 운반선을 수십조 단위로 주문하는 큰손이지만 한국산 무기를 제대로 구매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첨단 무기를 주로 도입해왔던 카타르는 공군력이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대표적인 전투기로 타이푼과 F-15, 라팔 전투기까지 도입해 운영할 정도로 공군 부분에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도입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투기를 비롯해 운영체계의 일관성이나 수리 및 부품들을 생각했을 때 비용 측면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나 다른 종류를 도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카타르는 현재 3종류의 전투기를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100대 정도 보유할 계획인데요.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이스라엘의 방해로 인해 최종적으로 거부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카타르는 미국과 유럽제 무기를 주로 도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동의 사우디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방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했었는데요. 그런데 카타르에서 이번에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동에서 이런 소문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군은 창설된 이래로 사상 처음으로 해외 군함과 전차 자주포 등을 카타르에 파견해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중동의 디펜스 아라비아는 한국이 카타르의 해외 군함과 전차 자주포 등을 제11기동사단 기갑부대와 함께 파병했다며, 카타르가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대규모의 연합훈련을 할 수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라크가 천궁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카타르가 천궁2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카타르는 2014년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 공격 헬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11조 규모의 도입 사업을 통해 이미 미국산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와 비슷한 이유로 천궁2를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올 초 카타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비공식 자리에서 실무자 협상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한국산 무기 수출이 성사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한국에서도 제11기동사단 기갑부대 해외 파병이 7개월 전부터 관련 이슈가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카타르를 2번이나 방문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해외 파병을 위해 연합훈련 장소와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이를 단순히 훈련만을 위해 카타르로 방문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카타르의 K2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단순한 훈련만을 위해 상륙함에 실어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훈련이 계획되었다면 오히려 아랍에미리트와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한반도와 유사시 전투할 경우를 상정해 KCTC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을 정도로 카타르보다 한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오래전부터 맺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0년대 초부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원전을 대규모로 수입하면서 수십조의 수익을 창출시켰는데요. 그렇기에 양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었고, 특히 특전사도 파견해 높은 수준의 국방협력을 진행하고 있기에 카타르가 아닌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중동 부국인 카타르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포함한 전투병력까지 파견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카타르가 이들 무기체계를 구매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건데요. 실제로 이번 5월 루마니아가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자 한국은 K2 전차 한 대를 파견했었고, 루마니아에서는 K2 전차를 시험했었는데 이번에 카타르로 향하는 건 루마니아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 14대의 기갑 장비를
천왕봉급 상륙함에 실어 파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가 이처럼 한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중동의 CNN이라 불리는 알자지라 방송은 중동 국가 왕권에 반하는 부정부패를 파헤쳐 방송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카타르는 중동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와 단교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변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요. 이 때문에 자체적인 군사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카타르가 방산무기를 주문하면 관련 기술을 비롯해 방산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국가이기에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 비해 카타르는 어떠한 무기 체계를 한국에서 도입할지 잘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으로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카이에서 카타르가 KF-21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는 상태로 합동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예상했듯이 이미 중요한 계약들은 대부분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K2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파견해 카타르 훈련장에서 우리 군이 굳이 합동훈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과거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2013년 카타르는 260억 달러, 한화로 약 34조 원에 이르는 기갑부대 현대화 계획을 진행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까지 패키지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도 K2 흡표를 비롯해 K9 자주포, K11 장갑차까지 카타르의 패키지로 제안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미국의 아파치 헬기와 대전차 미사일만 추가로 도입하기로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갑 장비가 중동 국가에 본격적으로 수출된 것은 K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처음이지만 이미 오만에서 K2 흡표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K21 장갑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면서 현지에서 국산 장비화가 평가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카타르도 한국산 기갑 장비들이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카타르를 비롯해 중동 국가들 모두가 한국산 기갑 장비에 대한 성능을 인정하는 것도 한국의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동의 여러 국가들도 한국이 단순히 현지 테스트를 위한 시제품이 아닌 육군의 주력인 제11 기동사단까지 파견했기에 카타르가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의 국민들은 국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기에 해외에서 용병들을 데려와 국방력을 유지하기에 한국 같은 국가와 협력해 군대를 최고의 준비 태세로 유지하는 데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사우디를 비롯해 카타르 역시 높은 신뢰도를 가진 한국 방산 무기들을 수입하고 인적 자원들까지 향상시킬 수 있기에 대한민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